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랜속 공방을 하고 있는 강주희입니다. 랜속 공방에서는 비누를 만들 수 있는 공방이며 비누를 배울 수 있는 공방입니다. 비누라고 하면 일반적인 시판 비누를 생각하실 텐데요. 비누 공방에서의 비누는 NP소, CP소, HP, 리베칭 이렇게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시는 키즈 클래스로 많이 하고 초보자도 한번 배우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NP소, 피부 타입에 따라 맞춤 비누를 만들고 디자인 비누로 많이 알려져 있는 CP소이랍니다. 우선 비누는 개인의 위생뿐만 아니라 천연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므로 환경을 생각하고 있으며 일반 비누에 비해서 내 피부에 맞게 맞춤 비누를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마다 비누의 레시피 말고도 디자인을 넣어서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취미 활동으로 많이들 찾아주시며 하나의 공예를 하며 힐링 클래스로 많이들 찾아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 위생이 중요해진 만큼 비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상승하였는데요. 소자본으로 비누의 원리를 잘 배웠다면 누구나 비누 공방을 창업할 수 있답니다. 다만 비누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반, 취미반, 창업반에 들어 비누를 만드는 스킬, 원료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창업을 할 수 있겠죠. 판매를 할 경우 자격 조건에 대해 잘 알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공방을 차리기 전 준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누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누 공방 창업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연 비누란 지방산 유지와 가성소다가 만나서 비누가 되는데요. 여기서 비누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글리세린이 생긴답니다. 저희가 시판 비누를 썼을 때 사용감이 땡기고 피부가 갈라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글리세린 때문입니다. 시판 비누의 경우 이 글리세린을 따로 빼내게 된답니다. 그럼 비누엔 세 장만 남게 되겠죠? 비누 공방에서는 글리세린을 빼내지 않고 그대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사용감이 시판 비누랑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원료에 대한 등급도 높기 때문에 피부에 더 좋겠죠. 우리나라 비누의 어원은 더러움을 날려보낸다는 비루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옛글에서는 비노로 쓰였으며 고려말 중국어 학습서인 박통사원래라는 문헌에 처음 비누라는 단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누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비누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NP소, CP소, HP, 리베칭으로 나뉘게 되며 NP소는 녹여붓기의 약자로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과정으로 가성소다를 이용하지 않고 비누 베이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CP소처럼 보온 및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조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초보자들이 간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CP소는 저온 가공법으로 비누를 만들기 기본이 되는데 비누의 이론 80% 이상 이 비누에서 나옵니다. 이 방법이 까다롭고 제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해서 나온 것이 NP 비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누는 저온 가공법이라고 많이들 말하죠. 자기 피부에 맞는 오일과 가성소다, 에센셜 오일, 첨가물을 이용해 온도를 40도에서 45도로 교반하여 만드는 비누로서 24시간에서 48시간을 보온하고 4주에서 6주 정도 건조시켜 만드는 비누입니다. HP 고온 비누는 비누 제조 시 고온 중탕 등 방법으로 투명 비누나 액체 비누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교반 온도는 60도에서 80도 사이이며 이 과정은 대부분 가성소다가 오일과 반응하여 어느 정도 중화되므로 건조기간이 2주 정도 걸립니다. 리베칭 비누는 비누가 변질되거나 향이 많이 날아간 비누를 중탕으로 녹인 후 다시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성소다를 넣을 필요가 없어 향과 첨가물을 추가로 첨가해 만들기도 한답니다.
비누 공방을 차린 계기로는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디자인 비누를 보게 되었어요. 관심 있게 보다 보니 관련된 사진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집에서 소소하게 만들어 팔면 어떨까 하고 예약을 하고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비누는 집에서 만들어 팔면 안 되고 공방을 차려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죠. 작게라도 시작해서 한번 해보자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배우다 보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더 배우고 싶고 빨리 내 공방을 시작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때의 결심과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랜숍이 있는 것 같아요. 공방 창업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누 공방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판매를 하지 않고 수업만 하는 경우 조건이 따로 없이 공방 운영, 홈 공방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만약 홈 공방에서 비누를 만들어 판매를 할 시 불법이고요. 공방 운영을 하면서 내가 만든 비누를 판매할 때 제조업 등록,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비누를 제조하는 곳은 서류상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1종 또는 2종이어야 하며 책임 판매업 등을 등록할 시 일반적으로 의사, 약사 면허나 관련 분야의 학위,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 1, 2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이 필요하지만 고체 화장 비누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시 근로자 수 2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일정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강생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일정 전문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학점 은행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아닌 비누 관련 자격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체 화장 비누에만 제조하여 판매하는 거라면 공방에서 이수하신 자격증을 가지고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시면 된답니다. 창업을 위해 필요한 기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누 공방 창업을 위해 필요한 기물들은 크게 비누를 만들 작업대, 보온고, 건조대, 포충 등 원료 보관 수납장, 냉장고, 핫플레이트, 전자저울, 핸드 블렌더, 몰드, 스텐 비커 등이 있습니다. 랜숍 창업반에서는 현재 비누 공방을 하시고 있는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2년차 비누 공방의 노하우로 이와 같은 창업 순서 정리는 물론 필수 서류를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누 공방 창업을 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클래스로는 원데이 클래스, 취미반, 자격증반, 창업반이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말하자면 초보자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누는 만들어 당일에 가지고 가거나 건조 후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취미반은 기간을 정해서 나의 취미 생활을 하러 오는 것인데요. 커리큘럼을 보고 하고 싶은 수업을 골라 원하시는 시간대에 오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랍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여러 번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가격은 원데이 클래스보다 할인되어 있어 태교나 방학 기간에 많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커리큘럼에 따라 다르며 1회당 1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반은 자격이 주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기초 이론, 비누의 원리, 원료의 이해를 배워 수업을 듣고 공방을 차렸을 때 그 자격증을 수강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제조업이나 책임 판매업을 등록할 시 필요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소요는 수강생에 따라 다르며 회차가 5에서 6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반의 경우 자격증반보다 비누 디자인이 심화되어 있고 현재 공방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도움이 되는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소요는 자격증반과 동일하게 수강생에 따라 다르며 회차는 6에서 7회 정도 됩니다. 비누는 협회에서 발급되는 민간 자격증으로 국가 공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협회마다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춰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비누 공방 상가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제조업을 등록해서 공방을 차릴 경우 건축관리대장을 꼭 뽑아서 서류상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용도가 근린 생활시설 1종 또는 2종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누 공방은 수납이 많이 되어야 하기에 재료를 보관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가를 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수가 있는 곳은 피해주세요. 비누는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누수가 있다면 비누를 건조하거나 보관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강생이 만든 비누에 물이 떨어져 물러질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비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는 경우 1년, 포장을 뜯었을 경우에는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누는 기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화로 인한 유통기한이 있답니다. MP솝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면 빨래 비누처럼 쓰라고 한답니다. 비누 공방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열정은 식지 않고 유지되고 있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찾아보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인터넷에 검색도 많이 하시고 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모르시면 공방에 문의하셔도 되고 식약처나 관련 기관에 전화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느새 내 공방에서 수업하고 계실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준비물을 말씀드리자면 비누 베이스, 식용색소, 종이컵, 나무 막대, 몰드, 에탄올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비누를 잘게 다져줍니다. 모양 상관없으며 연필 깎듯이 조각을 낼 때 완성품이 예쁩니다. 잘게 다진 베이스를 투명 몰드에 넣어줍니다. 비누 베이스를 전자레인지에 5초간 녹이는데 5초가 넘어갈 시 끓어오른가 종이컵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5초간 돌려야 합니다. 녹인 베이스는 작은 종이컵 6개에 덜어 각각 원하는 색을 만듭니다. 다진 베이스를 넣은 몰드에 6개의 색을 골고루 부어줍니다. 6개의 색을 부으려고 할 때 만약 비누가 굳었다면 전자레인지에 5초간 돌려 녹입니다. 색을 다 부었으면 에탄올을 이용해 2-3번 뿌려 마무리합니다. 굳을 때까지 최대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고 만질수록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매끄러운 비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비누를 눌러봤을 때 딱딱하면 탈영해도 되며 지금 제가 쓴 몰드는 뚜껑을 닫아 보관을 해도 되는 몰드 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대로 보관하면 되고 집에 만약 실리콘이나 다른 몰드를 이용했다면 탈영 후 랩에 싸서 보관하고 1년 안에 쓰되 랩을 씌운 상태에서 보관 기간이며 비닐을 개봉했을 때 6개월 안에 쓰시면 됩니다. 하리보 비누 만들기 실습 과정입니다. 준비된 베이스를 전자레인지에 5초씩 돌려 완전히 녹여줍니다. 원하는 색상을 한두 방울 넣고 막대로 잘 저어줍니다. 하리보 몰드에 한 마리씩 부어주면 되며 종이컵 앞쪽을 뾰족하게 하면 좀 더 섬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비누를 눌렀을 때 완전히 딱딱해졌으면 탈영하여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됩니다. 하리보 비누는 휴대용이며 들고 다니기에 용이합니다. 일회용이기에 한 번 쓰고 버리면 되며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차에 두면 비누가 녹을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6개월 안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비누를 만들어 봤는데요. 집에서도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까지 랜속 공방 강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